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10월 3일 집회는 한국 현대사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역사 발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선 제가 10월 3일 집회의 역사성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 취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좌든 우든 다 합쳐서 지난번 서초동 집회는 그 니은자로 꺾어진 길이가 1.2km. 이번에 광화문 집회는 광화문서부터 서울역까지는 약 2km 정도 됩니다. 도로의 폭도 서초동과 광화문 도심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광화문은 왕복 10차로,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이 광장까지 포함을 시키면 대단히 많은 면적의 거대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거의 문재인 정권의 임기 반환점에 가까운 날입니다. 11월 9일. 자신들이 주장을 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로 탄생한 정권이 대규모 규탄 집회라는 역풍을 맞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탄생 역사성이 무엇이든 정권이 통치를 잘못하면 이런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된다는 것. 이런 규모가 가져오는 효과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심각합니다. 우선 첫째는 경찰이라든가 또는 이제 다른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문재인의 레임덕을 가속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 부당한 지시나 또는 이런 과거 문재인 정권 초기에 집행되었던 무슨 일종의 혁신위원회, 적폐청산, 혁명위원회 같은 이런 식의 분위기는 이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현상은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 비리, 하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것들이 더욱더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문재인을 코너로 몰고 가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집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30대, 40대 넥타이 부대만 가세하면 이것은 1987년의 6월 항쟁 못지않은 그런 거대한 이 민심의 동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의 주요 지지층은 30대, 40대 넥타이 부대입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지지율에서는 변화의 차이가 조금 있죠. 그러나 이들이 정말이지 문재인 정권의 등을 돌리게 된다면 제2의 6월 항쟁이 될 것이다. 문재인은 국민에게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오늘 집회는 역사를 잘못 끌고 간 집회들과 분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2008년의 광우병 사태, 이 광우병 대규모 촛불 집회, 주말마다 도심을 메웠던 이 집회는 이명박 정권이 잔뜩 겁을 먹어서 어떤 자유파 이념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중도 실형이라고 하는 허상으로 정권이 변신하는 이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은 정권 내내 끌려다니게 된 것이죠. 최순실 집회. 저는 최순실 PC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는 줄곧 주장을 했습니다.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자, 박근혜 정권이 잘못했다. 하지만 모든 정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고 박근혜 정권이 잘못했다고 해서
좌파 정권을 찍으면 절대 안 된다. 왜냐? 제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이 죄과를 일일이 다 열거해 가면서 제가 정말이지 목이 터져라 얘기했습니다. 좌파 정권만큼은 안 된다. 이들이 과거에 나라를 어떻게 망쳤는가 생생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현시킬 수는 없다. 역사에는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오늘 개천절 집회처럼 역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집회도 있지만 저런 부정적인 기록을 남긴 그런 집회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대학생들은 오늘 저녁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40여 개 대학의 연합체가 촛불 집회를 엽니다. 대학생들은 이미 물론 조국의 딸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대학생들은 이미 마음의 상당 부분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여론조사에서도 20대에서는 문재인에 대한 반대가 30대, 40대에 비해서 뚜렷이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앞으로 대학생들의 집회가 얼마나 계속이 되느냐, 그리고 그 규모, 이런 것들이 이 전국의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섯 번째, KBS로 상징되는 문벼천과 언론에 대한 분노가 오늘 집회에서 여과 없이 표출됐습니다. KBS 중계 차량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뭐 유리창이 깨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유리창에 시민들은 팜플렛을 붙이고 또는 종이로 유리창을 내려치면서 KBS의 어용방송, 불공정 보도를 규탄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낸 시청료를 김제동에게 다 퍼줬다. 내 시청료 돌려달라. 지난 서초동 집회에서는 SBS가 커다란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정경심은 지금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소환이 됐습니다. 아마도 내일 아침이나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경심이 구속되느냐 여부가 이번 사태의 커다란 고비가 될 것입니다. 구속됐는데 물론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배째라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 경로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구속되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이 정권의 커다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범죄의 혐의가 1차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의 눈에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그래서 구속을 시키고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지난번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사건 외에 사모펀드 이런 것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공언하는 대로 만약에 정경심이 구속이 되면 법무부 장관 부인을 감옥 속에 넣은 채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제는 조국을 버려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결별해야 된다. 조국을 퇴진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내년 4월 15일 선거혁명으로 가는 민심의 열차가 커다란 경적소리를 울리면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심의 열차. 거센 속도로
더 많은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내년 4월 15일 그날을 향해 도진할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관저에서 문재인은 함성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청와대 주변에는 연주한 웅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심장을 때린 거대한 분노. 10월 3일 집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